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국가기관 세 번째 법원과 헌법재판소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법원은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이랑 교과서 수업은 다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의 그림인데요.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죠?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는데 이 물건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법의 의미와 사법권의 독립. 사법은 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요. 법 질서에 대한 침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국가는 사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적법성, 위법성, 권리관계 등을 판단하고 선언한다. 이러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자, 우리 헌법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는데 사법권 독립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법원의 재판상 독립입니다. 법관은 재판을 할 때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지 되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지 된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처럼 사법권이 독립되어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죠? 법원의 조직과 신급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원 조직법에서는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인 고등법원, 특허, 지방, 가정, 행정, 회생 법원으로 법원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조직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과 같은 단계 구조를 이루는데요. 이처럼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 급이 다른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그렇죠. 신급제도라고 합니다. 신급제도는 하급 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상급 법원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서 국민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이랑 다 정리했었는데 대법원이 하는 일, 고등법원, 지방법원, 회생법원에 대한 설명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프린트물 잘 설명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소제도 알죠?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요거에 대한 설명도 잘 여러분들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민형사상의 사건은요. 경환사건과 중환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환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가, 중앙사건은 지방법원 및 합의부, 선생님이 3명 판사가 나와서 재판하는 모습을 합의사건, 요 사건이다라고 얘기했죠. 중환사건. 그래서 1심을 여기서 담당하고 2심은 어디서? 고등법원에서 담당을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사건은 어디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도 2심을 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요. 대법원은 마지막 최종심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역할입니다. 법원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이에요. 재판. 근데 재판 말고도 다른 일도 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정리하고요. 재판은 구체적인 분쟁 사건에 대하여 사법기관인 법원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종국적으로 내리는 공적인 판단 작용을 말하는 거죠. 재판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민사, 형사, 행정,
선거, 군사재판으로 나누고 이러한 재판을 통해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몇 심제도? 3심제도가 원칙이다. 그러나 단심제 언제 하죠?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이나 대통령, 국회의장, 시장 및 도지사의 선거재판은 신속한 판결을 위하기 때문에 단심제가 적용이 된다. 2심제도 있었죠? 2심제. 2심제는 뭐였죠? 그죠? 특허재판. 그래서 재판의 종류 민사, 형사, 행정, 선거, 군사, 가사, 특허재판 설명했죠? 여러분들 피고인이라고 쓰이는 그러한 재판 당사자, 원고는 검사고 피고인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재판은 형사재판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재판 외에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담당하죠. 부동산 등의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등기 관련 업무, 등기 업무 취급하고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사항을 바꾸고자 할 때 허가하는 등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제시된 헌법 조항을 읽고 질문에 답해보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할 수 있다. 자, 이 106조와 같은 법관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렇죠. 헌법상 법관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게 하는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 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것일까? 109조에 나와 있거든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공개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뭐죠? 그렇죠. 재판의 공정성.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 정리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이 사진은 헌법재판소의 대심판정의 모습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에 침해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헌법재판기관이에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무엇을 보장한다? 그렇죠.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헌법을 수호한다.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을 가진 몇 명의 재판관 9명. 그래서 여러분들 333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 대통령이 또 지명하게 돼요. 하지만 이 재판관 9명에 대한 임명은 누가 하죠? 그렇죠. 대통령이 하는 거죠. 또한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누구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여러분들 국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는 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임명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의 국가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이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심판의 종류인데요. 선생님이 표로 정리한 걸로 여러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그런 심판의 종류예요.
너무 위로 올라갔네요.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심판의 종류.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는 뭘 표시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청구하는 청구권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청구권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자. 위헌법률 심판 볼게요. 일반 법원에서 재판할 때 여러분들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지 돼. 재판하고 있는 중간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의 요청, 청구권자 법원이라고 얘기했죠? 법원의 요청을 받아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을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헌법소원 심판이 있어요. 헌법소원 심판은 누가 청구한다? 국민이 한다. 그런데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국가 권력이 행사하거나 또 행사되지 못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자, 선생님 지금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금 선생님이 녹화하고 있는데 노트북으로 스마트 패드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전원이 부족돼가지고 다시 충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심판의 종류 볼게요. 헌법소원 심판, 국민이 청구한다. 그래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있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는데 권리구제형은 국가 권력이 행사되거나 행사되지 못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재판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얘하고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위헌, 법률,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 재판 받고 있는데 법이 이상해. 그래서 이상한 법률을 법원에다가 이 법이 이상해요 라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이상한 이러한 뭐 의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위헌심사의 헌법소원이 생겼어요. 읽어볼게요. 재판의 당사자가 법원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요청하였지만 왜 법원에다가 요청을 하죠? 그렇죠.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법원밖에 안 되니까 개인의 자격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판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도록 하는 재판이 바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얘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탄핵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국회 공부할 때 탄핵 소추권 알죠? 탄핵 소추. 그래서 우리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통해서 청구할 수 있는구나.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지 됩니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고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강제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재판을 탄핵 심판이라고 합니다. 정당해산 심판은요. 정부가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재판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누가? 그렇죠. 국회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에 대한 다툼을 심판하는 재판을 권한쟁의 심판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요 밑에 각하, 기각이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용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풀 때 알아두실 수 있는 각하, 기각, 인용에 대한 용어 정리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런 내용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다시 국가기관의 관계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 권력 분립의 필요성. 국가의 권력이 한 곳에 집중이 되면 함부로 사용될 수 있고 이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대다수 민주국가에서 국가기관의 권한을 나누어 맞도록 하고 각 국가기관은 주어진 범위를 벗어나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법을 어디서 만들도록? 국회에서. 법을 집행하는 일은 어디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행정부에서. 법을 적용하는 일은 어디? 사법부,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를 두어서 또 헌법재판소를 두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에 대한 내용 우리 계속 오늘 할 얘기인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어요. 그래서 권력 분립의 원리는 실제 어떤 형태로 실현될까? 이 활동 자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 한번 해 와 보세요. 자, 요거 선생님이 숙제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한테 요 숙제 검사할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의 상호관계 보도록 합시다. 국가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 이거죠. 국회 입법부죠. 대한민국 정부, 행정부죠. 사법부죠. 그렇죠. 이렇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할 수 있죠. 그렇죠?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서 그리면서 해볼게요.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러면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1번이라고 합시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이게 1번이에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회 해임 건의권, 예산심의 및 확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국회는 법원에 대하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그럼 여러분들 이쪽으로 되는 거죠. 이게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2번이 되는 거네요. 2번. 국회는 법원에 대하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동의권, 예산심의 확정권, 법원의 설치 조직에 대한 법률 제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국회가 그렇죠 여러분들? 국회가 정부와 법원을 견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번, 2번에 해당하는 사항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면 정부는 국회에 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국회에 대하여.
여기가 3번이 되겠네요. 3번. 그죠? 위헌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아울러 대통령이 법률안 공포권, 법률안 거부권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다 여기까지 3번에 해당하는 거죠. 또한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 사면권, 임면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거에 대한 권한 등을 통하여 법원을,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몇 번이 되는 거죠? 여기가 4번이 되는 거죠. 한편 이번에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법원은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으로 국회를 견제한다. 여기가 몇 번이 된다고요? 법원은 위헌법률 심사 제청으로 5번이 되는 거죠. 5번. 아울러 행정재판권 등을 통해서 정부를 견제한다. 그럼 여기가 몇 번이죠? 6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복잡하네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옆에 요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요건 숙제고요, 여러분. 국가기관 상호 견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죠. 볼게요. 국가기관 간 상호 견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한다. 그래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한다? 1번이 되는 거죠.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 그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예산심의 확정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1번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국회의 법원 견제,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 이게 바로 2번이 되는 거죠. 2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권, 예산심의 및 확정권, 법원의 설치 조직에 대한 법률 제정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국정감사 똑같네요. 이 얘기예요. 국회가 행정부를 국정감사하고 국정조사한다. 국회가 사법부를 국정감사하고 국정조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번, 2번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번에는요. 색깔을 바꿔서 파란색으로 볼게요. 요번엔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네요. 여기가. 법률안 제출 위헌정당 해산 재선권이 바로 3번에 해당하고요. 대통령의 국회 견제 모두 행정부죠. 4번이 여기에 속하는 거네요. 법률안 공포권과 법률안 거부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법원에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5번이 되네요. 대통령이 사법부,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 사면권을 가지고 있다.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법원이 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법원이 정부를 견제하는 거. 몇 번이 되는 거죠? 6번이 되는 거죠? 행정재판권, 위헌 명령 규칙 처분의 심사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법원이 요번에 입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이건 몇 번이죠? 7번 설명이죠. 그렇죠?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거. 7번. 요 7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렵죠? 그런데 앞에 정리가 공부한 내용이 잘 정리된 학생들은 요 국가기관의 상호관계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앞이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요 내용이 헷갈리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공부를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별 문제 없이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이 믿고요. 자, 사례로 본 국가기관의 관계, 우리 교과서 자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세모, 네모, X 등 야당 3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하여. 야3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 행정부라는 거 알고 있죠?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입법부가 되는 거죠. 야3당 입법부죠. 이 결정의 주된 배경은 뭐뭐뭐뭐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한 부분이 많았던 점, 정부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점 등이다. 이거는 무슨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사례를 우리는 지금 본 거예요. 이번에는 사례 2 보겠어요. 뭐뭐뭐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입법부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그러면 대법관 후보자는 어디에 속하는 거죠? 사법부. 입법부.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뭐뭐뭐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였다. 제적 300인 중에서 재석, 출석한 인원이 242명이 투표에 참석하여 찬성 233표, 반대 5표, 기표, 기권 대표로 가결되었다. 자, 여러분들 이 얘기는 통과됐다라는 얘기인데요.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거죠? 그렇죠.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사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사례 3. 모모 대통령이 뭐뭐뭐뭐 그룹 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하였다. 대통령이 뭐죠? 행정부죠. 행정부가 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 여러분들 법을 적용하는 데는 사법부였잖아요. 사법부가 이 사람을 법을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대요.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광복 72주년을 맞아서 대통령 특별 사면을 시행한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거죠? 그렇죠.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그러한 국가 관계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지금 선생님이 사례로 본 국가기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잘 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공부를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국가기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다음 우리 민주국가와 정부 단원에서 지방자치의회와 과제는 아마 여러분들 등교 수업에서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